그동안 몰랐던 내 몸속 위험한 나이살의 진실. 내 몸속을 파고든 나이살, 건강을 위협한다? 장기와 근육까지 침투하는 심각한 나이살. 제대로 알아야 건강하게 뺄 수 있다. 강지영 교수의 나이살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건강하게 나이살 빼는 비법 알려주실 강재헌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교수님 도대체 이 나이살은 왜 찌는 겁니까? 부터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나이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몸에 노화가 진행이 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요. 네. 또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호르몬도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젊을 때 먹었던 만큼을 먹고 활동을 해도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남아도는 열량만큼이 체지방에 축적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몸 안에 뭐 지방이 쌓인다. 네, 그렇죠.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 나이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나이살을 계속 방치하면은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나이살을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눈에 보이는 살도 위험하지만 네. 그보다 더 위험한 살이 있습니다. 바로 네. 눈에 안 보이는 몸속까지 파고드는 나이살이 있습니다. 이 속에.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방송이나 아니면 대중매체에서 피하 지방, 내장 지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지방은 그것하고 좀 다른 지방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좀 설명하는 게 어려워가지고요. 네. 우선 사례자분들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네. 실제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참 궁금하네요. 사례자분들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나와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6세 이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3살 임남순입니다. 네. 뭐 우리 저 주부님들 무슨 걱정이 있으셔서 엄지의 제왕까지 찾아오셨는지요? 딱 봐도 산이네 뭐. 저는 예. 나이가 들면서부터 뱃살이 많이 쪄요. 아. 이 뱃살 때문에 밥도 좀 굶어보고 또 운동도 나름대로 해봐도 이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뱃살 때문에 진짜 고민입니다. 자, 이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시고. 네, 또 그리고 임남순 씨는 좀 아주 날씬해 보이세요. 뱃살이 없어 보이시는데. 옷으로 커버했잖아요. 그런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급작스러워 요새 너무 몸도 아프고 무릎도 아이고. 아프고 간절간절이 많이 아파요. 오호. 그래서 그래서 더 문제네요. 네. 왠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조금 그것만 하면 된다 하는데 저는 임남순 씨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여기저기가 아프다 하니까 저는 더 걱정이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쪽이 더 위험해 보이나요? 예, 지금 보기에는 두 분이 굉장히 체형이 달라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두 분 다 걱정스러운 분들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겉보기에도 날씬한데 위험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네, 두 제가 분의 두 건강이 분을 위험한 모시고 이유. 병원에서 복부 체지방 CT를 찍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지금 다들 비만하다 생각하시는 이정은 씨의 그 복부 CT를 보시면 바깥에 파랗게 보이는 게 피하 지방입니다. 두툼하고요. 안에 초록색 보이시죠? 네. 내장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지방으로 차 있는 겁니다. 지방이요? 이게 다 지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고 피하 지방도 많은데 하나 적은 건 그 중간에 있는 근육, 회색 부분이 근육인데요. 근육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좀 적은 편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이 임남순 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번 네. 볼까요? 임남순 씨. 자, 보시면 밖에 있는 파란색 피하 지방은 앞의 경우보다 조금 얇아 보이죠? 근데 안에 있는 초록색 내장 지방은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복근과 옆구리 등 근육을 보면 앞서 경우보다 근육이 더 없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하. 이게 바로 그 마른 비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육이 굉장히 적고 피하 지방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날씬해 보이는데 실제로 복부 비만, 그 내장 지방은 굉장히 많은 거고요. 네. 아까 말씀하시길 겉보긴 괜찮아 보이는데 맨날 어디가 쑤시고 아프다 그런 거는
근육이 약화돼 있고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모든 관절과 근육이 버거운 상태인 거죠. 임남순 씨 같은 경우에 말씀이 많네요. 네. 근데 여기 어디에 보이지 않는 나의 살이 있다는 겁니까? 네, 지금 임남순 씨 복부 CT를 한번 보시면요. 네. 제가 근육이 상당히 적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회색으로 돼 있는 근육 사이에 보면 금간 도자기처럼 이렇게 초록색 금이 많이 가 있는 걸 보일 겁니다. 네. 저 초록색이 뭐냐면 안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저 지방이 저렇게 끼어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지방이 되겠습니다. 저것을 전문 용어로 이소성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닌데 지방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밖에 파란색 부분, 피하 지방에 체지방이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기가 다 차버리면 네. 다른 데 기름이 낀 겁니다. 예를 들어 5인승 차에 사람이 다 탔는데 5명이 더 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위에 타거나 트렁크에 타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위험해지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피하 지방에 지방이 축적될 때까지는 그냥 에너지 저장고일 뿐이지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다 차버리고 다른데 기름이 낄 때 문제가 되는데요. 그 이소성 지방이 바로 내장 지방이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근육이나 많은 장기에 기름이 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요 나이살 때문에 배 나오고 살 안 빠지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데 살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요 완전 멘붕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 맞아요. 보이는 뚱뚱. 그러니까 그리고 살이 많으면은 막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거나 진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배를 열어서 이렇게 걷어낼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나아졌는지 내가 확인도 안 되고 그렇죠, 답답할 그렇죠. 노릇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건데요. 모든 질병이 안 좋아졌을 때 바로 신호가 오거나 느낄 수 있다면 네. 뭔가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이소성 지방은 당장은 본인이 못 느끼고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나이살. 몸속 장기를 노린다. 그러니까 배, 팔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장기에도 살이 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에? 사실 우리가 살이 쪄서 뚱뚱해지면 움직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장기에도 살이 찌면 장기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 장기가 원래 맡은 기능을 못함으로써 질병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장기에 살이 찐다면 자, 화면을 통해 알아보죠. 예, 먼저 몸속 나이살 심근경색을 부른다. 심근경색까지 일으키는 나이살의 정체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엄지, 자, 보자, 보자. 이 뭡니까? 네, 심장입니다. 심장이죠? 어머. 오, 심장 모형이죠? 네, 예, 모형입니다. 아니 근데 좀 다르죠? 아니 꼭 저기 이게- 심장에 튀김옷 입힌 것 같아요. 이게 정상 심장입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지방이 겉에를 뒤에 노란 지방이 노랗게 똑 싸고 있잖아요. 아 실제 이렇게 낍니까?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 눈으로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네네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 무섭다 저거 진짜. 아니 그 정도로 지방이 끼면은 어느 정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냥 금방 그냥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끼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 뒤덮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육은 운동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 자리를 지방이 대신한다면 부피는 더 늘어났지만 운동성이나 기능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지방에서는 염증 물질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또 심장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장이 이 지경이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예, 사실 나이살로 인해서 지방이 이렇게 심장 주위까지 끼게 되면은 심장이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도 좁아지거나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돌연변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성인 40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이처럼 심장에 지방이 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인 관상동맥 협착증이 무려 10배나 많았고 다른 심장 질환도 4배나 더 많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나이살이 많이 찌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심장이 멎으면 바로 사망이죠. 그래서 심장은 항상 24시간 펌프를 해가지고 전신에 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주위에 지방이 쌓이고 또 안에 관상동맥이 좁아지게 되면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심장 주위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의 이 심장의 그 수축 기능도 6%나 평균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거를 끼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혹시 심장에 지방 안 끼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권호중 박사님? 심장에 운동을 시키면 되겠죠. 우리가 평소에 빨리 뛰는 사람하고 늦게 걷는 사람 누가 더 살이 찝니까? 마찬가지로 평소 생활 태도가 활발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심장에 지방이 끼는 것이 다르죠. 특히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가만히 근무하는 분들은 심장에 지방이 잘 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2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는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활 태도에서 심장의 지방을 막는 아주 좋은 생활 태도입니다. 네.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몸속의 나이살이 일으키는 또 다른 질환은 무엇일까? 화면 공개해 주시죠. 몸속 나이살, 당뇨를 부른다. 당뇨. 나이살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네. 췌장의 나이살이 쪘기 때문입니다. 췌장의 나이살? 아무 이렇게 피곤하다. 뭐 이렇게 다져 그냥 앉아도 되는데. 사실 복부 비만이 있고 내장 지방이 많은 분은 이 췌장에도 기름이 끼거든요. 췌장은 우리 몸의 그 복부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가 되면 물이 넘치듯이 이 장기인 췌장까지도 지방이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췌장이 하는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인슐린을 분비해서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췌장에 지방이 들러붙으면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도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당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나이살을 빼면 당뇨도 혹시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실제로 췌장에 낀 지방만 제거해도 네. 당뇨병이 완치가 된다는 놀라운 결과가 완치. 있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성인형이죠. 네. 진단받고 평균 7년 경과한 비만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체중을 줄였더니 당뇨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도 오랫동안 당뇨약을 먹고 있었는데 복부 비만을 줄이고 나서 당뇨약을 끊게 된 분도 꽤 많습니다. 혹시 오경수 씨는 당뇨 있으신가요? 저도 당뇨가 있어요. 저 좀 약을 먹고 있는데 한 15년 전부터 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사실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해야 돼요. 많지는 않은데 사실 또 집안 저 내력이에요. 아버지도 당뇨가 있으셨고 저희 어머니도 또 있으시거든요. 아니 내려내지 말아요. 우리도 내력이에요. 우리도 뭐 악인가? 살렸지 못 가대. 아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내가 아까 다리 앓고 나왔을 때부터 알아봤어. 아 걱정돼서. 심근경색과 당뇨에 이어 네. 이번에는 몸속의 나이살이 어떤 질병이 또 일으키는지 볼까요? 네. 화면 보죠. 몸속 나이살, 암을 부른다. 끝판왕이네요. 이제는 또 네. 암까지. 하다 못해. 아니 대체 이건 어느 부위에 살이 찌길래 암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바로 간입니다. 간에 지방이 낀다고요? 네. 아 그러면 그 지방간이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간에도 지방이 조금 있어요. 한 5% 이내로 있는데 이보다 많아서 5% 이상, 특히 10% 이상이 되면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이게 심해지면은 나중에 암으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간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남아도는 포도당을 저장을 해놨다가 또 나중에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간에 지방이 끼게 되면 간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이면 지방간이 됩니다. 검진을 받아보시면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초음파가 하얗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은
간염, 지방 간염이라고 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간경화, 간암까지 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결국 당뇨병이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지방이 이게 간에 붙다 쓸개 붙다 그런 얘기니까. 진짜. 네? 아유. 자, 그러면 장기에 지방이 끼면은 기능만 떨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방이 장기를 직접 공격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니, 지방이 장기를 공격을 한다고요? 네.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방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네.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또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정상 간세포를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간에 지방이 낀 상태가 지속이 되면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염이 오고 더 심해지면 간경화, 간암까지 오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는 B형 간염으로 인해서 간암이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서양의 경우는 간염보다 비만 때문에 간암이 오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오래전부터 비만과 암의 연관관계를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비만이 암을 발생시키는 중요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원인을 보면 대개 아까 말한 사이토카인, 독성 물질이 나오죠. 그다음에 비만이 있으면 지방세포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형시킵니다. 따라서 몸에서 호르몬 불균형이 오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바로 비만이 암을 유발시키거든요. 따라서 이제 비만은 단순한 미용이나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비만에 대한 대책은 정말 시급합니다.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내 몸속 나이살. 틈새를 파고드는 근육 속 지방을 조심해라. 좀 전에 교수님께서 네. 근육 사이사이에 나이살이 이렇게 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소. 역시. 역시 모기덩어리. 네. 네. 마블링이 좀 아름다운데요? 제가 저런 거 참 좋아해요. 저도요. 정도 됩니다. 툭불. 마블링도 아주 선명한 거 보니까 아, 참 아주 맛있겠네요. 비싼 거 그렇죠. 나오셨네. 이게 고기면 맛있는 고기지만 네. 이 마블링이 우리 몸에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인체에 있다고요? 예, 제가 이해가 쉽도록 사진 한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왼쪽은 엉덩이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허벅지 사진인데 까맣게, 그러니까 진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안에 하얀 부분이 이렇게 금가득 끼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저게 그 근육 사이에 끼어 있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설명할 때도 사람한테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환자분은 마블링이 많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건강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 그 사이사이에 온갖 그 지방이 사이사이에 막 다 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고기는 저기 맛있는 거. 어렸을 때는 이제 마블링이 거의 없다가 나이 들면서 점점 생긴다 안심이다가 이거죠. 점점점 이제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잘라볼 수도 없고. 근육은 평소에 계속 움직이는 부위지 않습니까? 네. 그죠? 대체 근육 속까지 이 지방이 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근육의 양도 줄어들지만 그 빈 공간에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거기에 기름이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장 지방도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장 지방보다 근육 지방이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동안 뭐 보이는 나이살만 신경 쓰고 사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내 장기, 안에 있는 장기들이 날씬한지 뚱뚱한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렇죠. 신경 쓸 게 좀 많아지셨죠? 맞는 말씀이고요. 예. 특히 장기에 낀 나이살은 직접적으로 우리 수명을 줄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이 장기 속에 지방도 빼는 방법이 있는 거겠죠? 물론이죠. 있겠죠. 있겠죠. 있답니다. 있으니까 제가 여기 왔고요. 그럼요. 지금부터 제가 하루 3분만 투자를 한다면 예. 장기 나이살까지 빼주는 운동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3분이요? 하루 3분이면 몸속 나이살 뺄 수 있다. 장기 속 지방을 빼주는 하루 3분 운동법. 하루 3분만 하면은 지방 쫙 빼주는 운동법. 운동 처방사 김유성 씨가 오늘 운동 도와주시겠습니다. 박수 치고 보내겠습니다. 네. 저분은 저 마블링이 별로 없으신 거죠? 네, 거의 없으신 거로 보입니다. 거의 예. 거의 근육이죠. 네.
자, 하루 3분만 하면 숨은 나이살 쫙 빼주고 오경수 씨도 김유성 처방사처럼 만들어주는 그 운동이 과연 뭡니까? 너무 희망을 주지 마세요. 네, 너무 희망을 줬어요. 너무. 꾸준히 하면. 예, 제가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운동법은 바로 양말 한 켤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하루 3분 양말 운동입니다. 하루 3분 예. 양말 운동. 네. 이야, 오늘 처음 나오신 오경수 씨 그리고 오정현 씨가 오남매가 사이좋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버니, 네, 나오세요. 나 증조 할머니일지도 몰라. 자, 먼저 양말을 발에 신지 마시고요. 양손에 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장갑처럼. 맞습니다. 양쪽을 다 끼시고 네. 그리고 자 이제 무릎을 바닥에 대고서 무릎을 바닥에. 예, 무릎을 대고 지금 따라해 주시죠. 두 손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주십시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다리를 발을 갖다 양쪽을 꽈 주셔서 중심을 좀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바닥을 걸레질하듯이 왼팔을 오해 앞으로 쭉 뻗어 주십시오. 이제 예, 쉽진 않기 때문에 처음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준비 운동을 하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냥 팔에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그 배에도 힘을 딱 줘주셔야 됩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시죠? 예. 생전 처음 해봅니다, 이런 동작을. 자, 선생님 자세를 좀 교정을 해주시죠. 예. 일단 하실 때 중요한 게 배를 끌어당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손에 주름이 전방을 보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손은 바닥에 대고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손은 바닥에 대고 그 상태에서 이 주름을 전두부 주름이라는 부분을 당겨서 어깨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에 견갑대 안지를 취하면서 몸이 틀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팔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벌써 틀어지죠 몸이. 그럼 여기까지만 가셔도 돼요. 배를 잡아주시고 뻗어보세요. 자 이때 이쪽에서 지탱하고 배에서 힘을 당겨주시고요. 그 상태로 바닥을 누르면서 끌어당기세요. 끌어당겨요. 그렇죠 이렇게. 네. 대신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딱 중립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쭉 뻗었다. 배에 힘을 주면서 끌어당기세요. 누르면서 바닥을. 그렇죠 그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저절로 왜 이렇게. 여기 땡길 때 이분은 네. 다리가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요? 여기 어디다 일단은 힘을 지금 보시면 배가 너무 지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지금. 다시 당겨주시고 다시 당겨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자 이때 일단 준비 자세 중요합니다. 준비 자세 때 주름을 다시 이렇게 전두부 주름 이 주름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이거를 당겨주셔서 어깨를 딱 지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가 좀 튀어나왔죠? 이걸 살짝 당겨주세요. 배꼽을. 나름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을 뻗는 다음에 오른쪽은 날개뼈에서 딱 안정을 취해주시고 팔은 갈 수 있을 때까지 딱 뻗어주시고 거기까지. 근데 발은 뒤발 떨어져요. 떨어지면 안 아, 되죠. 이 발은 상관없고 무릎으로만 지탱하시면 돼요. 사실 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지하는 부분은 무릎이기 때문에 무릎 잡아주시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잡고 배가 나오지 않게 잡아주세요. 이거. 그리고 다시 바닥을 누르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네.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계속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다시 당겨주시고. 걸레질하는 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렇게 몇 번씩 해야 돼요? 5회 정도를 이렇게 설정해 놓는데요. 네. 항상 중요한 건 운동은 사실 횟수가 몇 회를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분 지금 3회 정도 했는데 어깨가 뻐근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근육이 필요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굳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원래 숨이 찬가요 이게? 그 숨을 지금 사실 숨도 참으시면 안 됩니다. 호흡을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숨을 참고 하셨고 호흡도 차고 어깨도 굳죠. 항상 일단 우리가 두 다리만 쓰지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중력을 하체만 계속 받다가 상하체를 고루 받는 자세가 사실 이 자세니까 예, 이 활동을 아주 작지만 반복적으로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은 아주 뭐 근육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이 팔 운동이 아니라 사실 코어가 되어 있는 사람의 버티기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줄 안다가 지금은 훨씬 중요한 운동이고 버티는 운동은 속에 있는 근육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요. 네. 이게 하면 할수록 오기가 생겨요. 이게 배에 힘이 그냥 정말 빠방하게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그냥 한 5, 6개 정도씩만 해도 많이 늘 것 같아요. 네. 또 오경수 아이고 어머 어떻게 열탕에 들어오셨네. 저는 지금 저희 집이 저 몇 평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 구석구석 걸레질한 느낌이에요 지금. 배가 이게
이게 많이 땡기네요. 배가 많이 땡겨. 장난 아니다. 어떻게 해보실 수 있겠어요, 집에서? 예, 근데 요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약간 저 배가 땡기니까 또 배가 살짝 고파요 지금. 이번에는 어떤 운동법입니까? 네, 앞서 했던 양말 운동을 운용한 하루 3분 4발 운동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지엽 씨와 조양기 씨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가시죠. 김유성 처방사님, 혹시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 운동을 할 때 저희가 엎드려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손목에 체중이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손목이 좀 불편하신 분들, 아마 이제 중년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손목이 좀 안 좋으실 텐데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전에 좀 전문한테 가서 손목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자, 시범 보여주시죠. 엎드린 상태에서 4발로 걷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전진해 주시고요. 동물 같은데요? 예, 그렇게. 아기들을 기어가는. 예, 맞습니다. 저러다가 앞이 막히면 이번엔 반대로 후진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고개는 아래를 보기보다는 약간 앞을 보시는 자세가 더 좋습니다. 앞을.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세가 지금은 굉장히 바르신데 네. 뒤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실 때 등에 작은 공 하나를 놓고 안 떨어지게 걷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두 분이 한번 해보시죠. 야, 그 모델들이 걸어갈 때 여기 책 올려놓은 것처럼 이게 안 떨어지게. 아이고. 일단은 이 운동을 할 때 자세가 중요한데 일단은 허리가 이 척추의 정렬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턱을 당기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허리, 이 추가 중립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짝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등은 살짝 뒤로 구부러지게 팔로 바닥을 밀어보세요. 이렇게 자세를 좀 취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기어 보시겠어요? 앞으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골반이 막 틀어지죠. 이거는 이제 코어 근육을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기 위해서 허리 밑에다가 공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이 떨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벌써 지금 코어 근육 엄청 약한 거고요. 척추의 중립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들. 같이? 그래서 동시에? 예, 일단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떨어뜨려도 그 척추의 중립 유지하고 노력하는 게 그렇죠. 예. 골반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조절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등에 지방을 느끼시는. 그러니까 허리가 계속 지금 굽어진 거예요, 척추가 지금. 중립 위치를 유지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일단 몸이 너무 다리가 무거우셔갖고 무겁다. 허리가 이게 길이 안 나네. 길이 안. 이렇게만 해도 상당한 많은 운동량이 오, 되죠. 진짜로. 공을 안 올려놓고 하다. 일단은 만약에 이제 공을 안 올려놓고 하려면 근데 공이 솔직히 이게 공이 둥그렇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책이라든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먼저 그거 올려놓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그렇죠. 떨어지면 깨지니까 안 떨어지게 하려고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운동은 약간 힘들게 하는 게 좋은데 자 떨어뜨리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갈 필요가 없네요.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조금씩 예, 폭을 좀. 떨어질 거 이거를 본인이 쫙. 예,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손다리 같이 들어요. 이 동작은 뭐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은데 혹시 다음 단계도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 동작이 잘 되시면 네. 그 다음에는 무릎을 떼가지고 닿지 않게 살짝 든 상태로 기어가는 자세도 가능합니다. 한번 시범을 해봐 주시죠. 지금- 어려워지는데요. 예. 요거 지금 보시면 골반이 움직이지 않죠? 호랑이. 이것도 공을 올려놓고 해요? 그렇죠. 만약에 기어가는 게 힘드시면 그냥 무릎을 떼고 네. 이 자세 버티는 연습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부들부들 떠는데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도? 예, 힘든 운동입니다 이게. 이렇게? 아니. 무릎을 떼. 떼고 팔과 발이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반대, 떼고 반대. 앞으로 이동 이렇게. 그렇지. 안 돼. 아우 잘하네. 이렇게 엉덩이를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이 운동이 어떻게 해서 나이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요소가 다 있거든요.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 내 지방을 태우는 효과랑 그다음에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효과가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로 힘이 가는 부위가 이 허리 쪽하고 허벅지 쪽하고 힘이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부위에 하루 3분만 운동을 하더라도 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허리나 어깨 아픈 사람들 보면 어떤 식으로 아프냐면요. 오른쪽 어깨 아픈 사람은 왼쪽 허리가 같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오른발 오른다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뭔가를 움직일 때는 왼쪽 허리를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엇갈리게 X자로 해서 하는 이 운동이 같이 근육을 쓰는 방향이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크로스로 된 이 운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깨나 허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